경우에 문제가 되게 괜찮아. 근데 얘도 기출문제에서 그 상수함수와 어떤 함수의 교점계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유형이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fx라는 친구랑 그 t라는 친구, 그냥 상수 t. 맞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상수 t라는 친구는 당연히 이 극대 지역이랑 극소 지역을 기준으로 교점계수가 달라지겠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t라는 친구는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친구보다 위에 있을 때는 교점계수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기 4에 있을 때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보다 밑에 있을 때도 달라지니까 정확하게 불연속 지점이 이렇게 두 지역이 나올 거야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fx라는 친구랑 ft. 자, 얘는 뭐냐면 얘도 상수함수거든? 맞아. 얘도 상수함수인데 이 친구는 어떤 함수냐면 t에서의 함수값을 상수로 가지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얘는 상수함수 값 자체가 t이기 때문에 불연속 지점이 두 지역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t에서의 함수값이 f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일단은 ft라는 친구는 여기 지역이랑 여기 지역에서 지금 교점계수가 달라질 거야. 하지만 우리는 변수가 t이기 때문에 t의 개수를 살펴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t라는 친구는 여기도 가능한 거 맞지? 요 점에서도 상수함수 얘를 만드니까 요 친구도 맞고 요 친구도 맞고 요 친구도 맞고 총 4군데에서 뭐다? 불연속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를 조금만 더 체크를 해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라는 친구랑 ft라는 친구가 이제 교점계수를 gt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불연속 자체는 이 네 지역에서 불연속인 게 맞아.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여기 지역은 극한값 존재하죠? 자, 왜? 여기 지역을 t1이라고 하면 t1보다 살짝 작았을 때는 여기가 t1마고 여기는 t1 풀이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면 t1 마에서 상수함수를 긋겠다는 소리니까 그때도 교점계수가 3개가 되는 거고. 맞아요? t1 풀 지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상수함수 그어주시면은 이렇게 그어지는 거니까 교점계수 3개 되는 거라 여기 지역은 불연속이지만 극한 자체는 존재하는 거야, 안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같은 값이지만 그 t1 자체에서의 함수값은 2개가 되는 거라서 틀리는 거지. 불연속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 지역은 극한은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극한 존재합니까? 안 하죠. 여기를 내가 T2라고 하면은 T2보다 살짝 작은 지역 여기죠. 그 다음에 T2보다 살짝 큰 지역은 여기지? X 좌표 봐야 되니까. 맞아? 그러면은 T2 마지역에서 상수함수 그어주시게 되면은 교점계수가 3개지만 T2 풀 지역에서 상수함수 그어주시게 되면은 교점계수가 하나죠. 제 말이 이해돼?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지역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fx랑 ft라는 친구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단순히 연속 불연속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극한값도 묻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이해돼? 왜? 불연속 지역은 문으로도 바로 읽히잖아. 내 지역인 거. 시시한 거야. 그럴 거면 이거 내도 되거든. 내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fx랑 ft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땐 거의 대부분의 발문에서 극한값까지 같이 따지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극한은 존재하는 지역, 여기도 극한 존재하는 지역, 여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나눠서 따져줄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럼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출문제에서 공부를 했다면 56번은 사실 좀 쉽죠. 문제가. 그쵸?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fx 그리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 fx 그려보시면은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지역에서 접하는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주다가 1에서 마무리가 될 거고 0,1에서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이차함수 이어서 그려줘야 되는데 최고차함계수가 예를 들어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맞아요. 대칭축은 3분의 4일 테니까. 그치? 대칭축 3분의 4인 건 확실하잖아.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돼? 근데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일 때에는 어떤 조건 때문에 위배되죠?
4번 조건 때문에 위배되죠? 맞아요? 왜? 0이라는 지역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0이라는 지역에서 연속 아니죠? 왜? 0에서의 FT는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데 0마나 0풀 지역에서는 교점계수 이렇게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4개, 3개 달라지잖아. 내 말 이해됐어? 아, 그래서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는 신경도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fx랑 ft의 교점계수를 봐야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불연속인 지점은 여기가 ft로 그어졌을 때와 그 다음에 여기서 ft가 그어졌을 때 이렇게 두 지역에서 지금 교점계수가 이제 달라지는 지역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치 자체를 살펴봐야 되니까 우리가 불연속 지역은 이렇게 4군데야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나번 조건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3과 b뿐이다 라고 돼 있는 거 맞지? 그치? 저렇게 항상 극한값까지 따지게 된다고. 저 fx랑 ft 문제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여기 지역이랑 여기 지역이죠. 자, 제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뭐일 수밖에 없겠다? 1일 수밖에 없겠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3일 수는 없잖아요. 여기 3 찍고 있으면 나가시면 돼. 알았지? 여기가 3, 여기는 B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GT라는 친구의 A랑 B 값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쉽다. 이차 함수가 3,0 지나야 되니까 A 값 나와 안 나와? A 값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이 이차 함수의 함수값과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는 지역이 B니까 B 값도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끝?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엄청 쉬운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혹시 기출 문제들 중에서 나 이런 거 좀 생소한데 하는 친구들은 기출 문제 좀 같이 곁들여서 풀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뒤에 기출 문제들 많이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단원까지는 분석 완료했으니까 이제 3단원 미분계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깐만. 나 마이크 안 썼어. 에이, 얘들은 뭐 안 어려운 거 있잖아. 그치? 여기는 뭐 소리가 잘 안 들려도 넘어가. 알았죠? 나의 그 입모양을 보면서 추론하십시오. 알았지? 제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알았죠? 아이씨. 자, 그러면 미분계수와 도함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부터 다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개념이어도 내가 잘 알고 있구나. 이런 거 체크를 하시고 혹시나 조금 어라? 또는 멈칫거린다? 또는 내가 저거 당연하지라고 생각 안 했었다? 하는 것들은 좀 잘 메모하고 당장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당 단원에서 배우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친구는 사실상 어떤 친구다? 미분계수다라는 것까지도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개념일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발문에 이렇게 써져 있지. 구간 A부터 B까지에서의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죠.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지역에서부터 B라는 지역까지 곡선이 변화된 것의 평균값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지역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로 정의한다라고 한 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써보시면은 B-A 분의 F, B-FA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이 친구는 우리가 사실상 직선의 기울기로 봐도 돼 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개념일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간 변화율은요. 순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순간. 우리 백과사전에 순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은 세 번째 그 뜻으로 뭐가 써져 있냐면 극히 짧은 간격이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백과사전에 이렇게 순간이라는 거 검색해보면 세 번째 뜻이 극히 짧은 간격이란 소리입니다. 즉, 변화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두 점은 필요한데 그 두 지점의 간격이 극히 짧다. 이 소리인 거 맞죠? 괜찮죠? 그러면은 이 두 녀석의 간격을 극히 짧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B라는 친구를 최대한 어디로 당겨줘야 돼? A라는 친구로 최대한 당겨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리미트죠. 괜찮죠? 그래서 B라는 친구를 최대한 어디로 당겼을 때? A라는 지역으로 당겼을 때 그때 두 지역의 변화율을 살펴보겠다. B-A분의 FB -FA라고 쓰고요. 자, 우리가 이동하는 값, 변하는 값은 보통 수학에서 X라는 문자로 두기로 약속하자. 그쵸? 그러니까 여기 X로 바뀌고 X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미분계수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이제부터 F'A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 친구를 X는 A라는 지역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부르기로도 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개념일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가 반드시 그 갖춰져야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계수는요. 반드시 도착지가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맞아요. 미분계수가 되기 위해서는 도착지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은 사실 미분계수로 보기 힘들 수도 있어.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로 미분계수가 되기 위해서는 도착지. 즉, 이 함수가 어느 지점으로 도달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이 도착지 값이 반드시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미분계수는 알다시피 0분의 0꼴이죠. 제 말이 이해돼요? 0분의 0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분의 0꼴이 나오면 일단 미분계수인지부터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분모가 1차식이면 이건 무조건 미분계수야.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분자 이런 꼴이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봐야 돼. 이 친구를 딱 보자마자 a에 대한 미분계수를 말하는 거구나. 맞아? 그러면 누구에 대한 미분계수? 분자의 a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돼? 약간 명령하는 느낌이죠? A라는 지역에서의 미분계수를 보겠다. 근데 누구? 분자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도착지랑 0분의 0꼴 표현이 나오면 미분계수라는 거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 변형된 미분계수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 하나가 x-a를 h로 바꿔가지고 리미트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에서 f a 빼준 거 이것도 우리가 미분계수로 인정하기로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 요 꼴도 이제 미분계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얘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친구 도착지가 잘 명시가 되어 있고 h라는 1차식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맞아요. 0분의 0꼴이고 이러니까 너도 미분계수로 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치환해서 만들어진 식이기도 하죠. 됐지? 자, 그러면 저랑 이제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자, 엄청 쉬운 거 할 거야. 자, 리미트, 예시를 숫자 너무 더러운 거 하면 안 되니까 숫자 깔끔한 거 썼어요. 잠깐만. 예시 보면서 할게. 여기다가 써놨나? 엄청 쉬운 거 할 거야. 알았죠? 자, 리미트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갈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x-1분의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4.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해서 극한값 구해줘도 되는 거 맞지만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도 있어야 돼? 1에서의 미분계수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 맞지? 누구의? 분자의. 여기까지 괜찮아요? 즉 분자를 미분해서 뭐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 로피탈 아니야 이거는? 이거 선생님 지금 로피탈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로피탈 아닙니다 여러분. 알았죠? 미분계수 꼴 자체가 뭐냐면 분모가 1차식이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겠지. 그러니까 극한 물어봤겠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딱 보자마자 1에서 미분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누구의? 분자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분자 미분해서 1 대입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9. 괜찮아요? 오케이.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리미트 x는 1로 갈 때 1로 갈 때라고 할까요? 다른 걸로 할까요? 그래. 1로 갈 때 해볼게.
x가 1로 갈 때 자, 이 친구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 나섰을 때, 어우, 씨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미분계수를 잘 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미분계수는요, 여러분, 반드시 제가 0분의 0꼴이면서 분모가 1차식 형태면은 미분계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x 빼기 1이라는 친구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3개 있고 분자도 지금 대상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각각 x-1 분배해줘도 되는 거 괜찮을까요? 여기 x-1분의 fx, x-1분의 gx, 또 x-1분의 gx 이렇게. 제 말 이해돼? 자, 그래서 x-1분의 fx 당연히 식 변형 가능합니다. x-1분의 gx. 자, 그 다음에 x-1분의 gx 이렇게 써주시고 곱하기 g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죠. 됐어요? 이 전체에 대한 뭘 물어보는 거야? 리미트 값 물어보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뭐라고? 1에서의 미분계수. 맞죠? 리미트 x는 1로 갈 때 x-1분의 fx 이거 뭐야? f'1 얘도 뭐야? g'1 얘도 뭐야? g'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얘가 g'1로 인정된다는 것은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갈 거 아니야. g값 0이니까 이건 뭐겠어?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냥 이게 바로 보였으면 좋겠어. 내 말 이해돼? 얘는 그냥 뭐야 f'1 곱하기 g'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네. 안 어렵지? 그치? 이걸 또 막 이제 인수, 개수가 뭐냐, fx는 한 개를 가질까, gx가 뭐 x-를 몇 개를 가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극한 성질 다 쓴 거예요. 우리 리미트 안쪽에서 식 변형 굉장히 자유로운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수렴값 물어봤으니까 수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분모가 1차식이고 분자 fx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fx를 1에 대해서 미분해달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제 말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좀 가는 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리미트 x가 어려운 거 할까? 쉬운 거 할까? 쉬운 거 할까, 일단? 그치? 나의 어려운 건 너네에겐 되게 어려운 걸걸? 쉬운 걸로 할게요. 나 이거 밑에 있는 거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얘가 말하는 표현이 뭔가. 자, 그러면 어차피 x가 1로 갈 때 얘네들은 지금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수렴이 이미 결정된 거지? 얘네들은 빨리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4, 이 친구는 6이야. 그러니까 괜찮지? 24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되냐면 얘만 보면 돼요. 요거.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 표현이 보이면 돼. 그치? 그러면 1에 대해서 미분해주세요. 이 소린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누구를? fx를. 제 말 이해돼? 그런데 여러분들 또 짜증나는 거 있지? 절대값 나오니까 긴장하는 거잖아. 절대값 나오면 뭐 하면 돼? 케이스? 나눠주면 돼. 맞아요. 자, 그러면 x가 1보다 살짝 컸을 때에는 당연히 x-1로 풀리니까 1 풀리니까 우미분계수 보겠다는 소리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우미분계수 이 소리죠. 제 말이 돼요? 이거 x-1로 그냥 풀리니까. 그치?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 맞는데 문제는 1풀 지역이니까 우미분계수겠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x가 1마 지역에서는 이 친구가 뭐겠어요?
좌미분계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지는 거 맞죠? 괜찮지? 그래서 마이너스 좌미분계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두 녀석의 값이 모두 어떻다는 소리야? 당연히 극한 물어봤으니까 같다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값이 얼마로 같다는 소리야? 48로 같다 이 소리지. 자, 제 말 이해돼요? 24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48. 내 말 이해됐을까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fx라는 친구는 딱 어떤 상태이냐면 1이라는 지역에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의 부호가 정확하게 어떤 녀석? 다른 녀석이니까 꺾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딱 1이라는 지역에서 1의 우미분계수는 48이고 1의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48. 원래는 이런 그래프였었던 거 마치 꺾어 올린 그래프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보자마자 fx가 그 1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생겼겠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됐죠? 안 어렵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1차 식분의 분자 이걸 꼴을 잘 봐야 된다는 소리야. 결국에 미분계수라는 거는. 그래. 수연아 자제해. 잠깐만. 자제하자. 자,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쉽네. 아유, 너무 개껌이잖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최고. 알았죠? 그 다음 씨발 이게 뭐야. 진짜 그지 같구만. 이러면 하수. 자, 됐죠?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분모 몇 차씩 줬어요? 분모 몇 차씩 줬어요? 1차씩 줬죠? 그쵸? 분모 1차씩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분자는 아무리 복잡해도 상관이 없어요. 분모를 1차를 줬으면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미분계수가 숨겨져 있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0분의 0꼴이어야 돼요. 그쵸? 0분의 0꼴이 아니면은 그건 미분계수가 아닙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x가 알파로 갈 때 이 극한값이 1이다. 이걸 한번 써볼게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알파 넣어주면 되지 않나요? 알파? 제 말 이해됩니까? 알파를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알파 제곱 6알파 더하기 9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6f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빼기 f 알파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1이 돼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죠? 이거 딱 봐도 어떤 형태죠? 알파 플러스 3의 제곱. 맞아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이 친구도 잘 봐. 그치, 마이너스의 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제곱분의 제곱은 양수인데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수렴값은 원래 어디로 가야 돼? 음수로 가줘야 되겠지. 근데 수렴값이 얼마래? 1이래지. 그럼 모순이지. 그럼 왜 모순이야? 0분의 0꼴이니까. 맞아? 분모가 0으로 가지 않고 분자도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상식이 다 통용이 돼야 돼, 여러분. 내 말이 이해돼? 0분의 0꼴이 아니라 예를 들어 3분의 마3 이러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 음수 나와야지. 내 말 이해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숫자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뭐라고?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말 이해됐어요? 0분의 0은 0을 0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 걔는 알 수 있는 수가 아니라고요. 내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수학적 개념이 다 깨지는 거야. 이거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알파가 무조건 뭐가 돼줘야 돼?
마3이 돼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F 마3이라는 친구는 무슨 값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3이라는 값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식을 하나 뽑아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마3으로 바뀌는 거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9가 됐으니까 여기는 18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다르게 보입니다. 6x 빼기 18분의 분자 이렇게 읽히는 거 맞죠? 괜찮아요. 6x 빼기 18분의 6x 더하기 18분의 분자 이렇게 읽히는 거 맞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 0분의 0꼴인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미분계수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얘 6에 x 더하기 3이니까 x가 마3으로 갈 때 x 더하기 3이 있다고? 분자에 마3에서의 뭘 계산해달라? 미분계수 구해달라 이 소린 거고요. 아무리 복잡해도 얘네들은 숫자일 뿐입니다. 날라가는 거 맞죠? 그치? 그냥 6f 프라임 마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리고 분모에 6 있잖아요. 6 여기 6 제 말 이해돼? 요거 x 더하기 3분의 요만큼 이게 6f 프라임 마3 근데 앞에 여기 6 있으니까 6으로 나눠 그러면 f 프라임 마3 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내 말 이해돼? 그래서 f 프라임 마3 값이 1이구나 라는 것까지 딱 써주는 순간 우리 이제 이거 못 써주면 돼? 다항함수 가정법? 2번 써주시면 되는 거 맞죠? 괜찮아. 그래서 바로 이제 fx 지릅시다. fx라는 친구는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x-3의 제곱, 마3에서의 미분계수 1이니까 x-3, 그리고 마3 지역에서의 함수값 3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고 f7값 계산해 주시면 끝나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미분계수가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사실 0분의 0꼴이 등장했을 때는 안에 미분계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이해됐어? 그러면 미분계수라는 건 1차분의 분자 이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식으로 잘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꼴들을 살펴보시면 안쪽에 미분계수가 겁나 많이 숨겨져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고.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금방금방 써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절대값을 포함한 어떤 평균 변화율 극한식 요것만 정리하고 바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선행반에서도 너무 많이 했지만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fa 마이너스 h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 h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EF'A라고 쓰는 거 맞죠? 그치? 2H만큼 차이 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F'A의 2배야. 라고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맞아. 그치? 그런데 언제만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그랬어? 앞에 저편이 있을 때만 얘를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치? fx가 뭐하다?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라는 말이 있어줘야지만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맞아?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 fx가 이걸 만족할 때라는 말이 나오면 다항함수는 미분이 되는 함수이니까 니네 원래 그 3점짜리 문제 풀듯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내 말 이해돼? 뭐 예를 들어 삼각함수도 미분되잖아? 뭐 미적분하는 친구들? 뭐 삼각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한다. 그럼 그것도 똑같아. EF'A라고 써주시면 돼. 맞아? 그런데 함수 fx라고 하게 되면 이걸 EF'A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그쵸? 우리 함수 fx는 미분이 될 수도 있고 미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 fx라는 친구가 우리가 관찰하는 지점은 A 지점이죠. x는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에는 그때는 EF'A가 맞아요. 맞나요? 그런데 x는 A라는 지역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모를 때 미불이라고 쓸게요.
미분 가능한지 모르거나 또는 미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딱 확실하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얘를 반드시 어떻게 봐줘야 돼? 도착지를 각각 설정을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봐줘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 기억하죠? 오케이. 그리고 나누기 H 리미트 걸어주시면 H가 영플 지역으로 갈 때 얘는 우미분계수, 얘는 좌미분계수. 맞아요? 영마 지역으로 갈 땐 얘가 좌미분계수, 얘가 우미분계수인 거라서 A라는 지역에서 미분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좌미분계수 더하기 우미분계수 이렇게로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던 것 같아. 맞아? 미분이 된다면 좌미나 우미나 미분계수로 같으니까 EF'A인 거고, 미분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좌미, 우미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 값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EF'A라고 쓰면 안 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친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fx가 미분이 되는 함수인지 안 되는 함수인지부터 빨리 체크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야. 그리고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면 미분이 될 때와 미분이 안 될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써주는 게 항상 습관이 돼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엄청 많이 나오잖아. 요즘은 하도 많이 나와서 심심해서 안 나와. 기본이 돼가지고. 자, 이 친구도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어찌됐든 뭐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미분계수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편하게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H가 0으로 갈 때 A라는 지역에서 이 분자의 미분계수를 관찰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자 보시면은 F라는 친구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주인공 함수는 Y는 fx가 되는 게 아니라 Y는 절대값 fx,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를 우리가 새로운 함수 px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친구는 pa 더하기 h가 되는 거고 얘는 pa-h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맞아? 즉, 절대값 fx라는 친구의 a 지점에서의 뭐 비율,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를 살펴봐 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된다고. 맞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왜? 도착지가 명시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만약 px라는 친구가 미분이 됐다면, x는 a라는 지역에서 미분이 됐다면 그때는 우리가 얘를 미분계수로 봐줘도 돼. 이 p'A라고. 맞아요? 자, 그런데 px라는 친구가 내가 관찰하는 포인트인 a 지역에서 미분이 안 될 가능성도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친구를 이 p'A로 보는 게 아니라 좌미 더하기 우미로 봐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특히나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지역에서의 미분계수 구해서 2배 처리하시면 되지만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좌미랑 우미 더해줘야 되는 거고 특히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좌미와 우미의 합은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0 이렇게 써주는 것도 괜찮아. 됐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은 미분 관련해서는 틀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고요. 우리 문제를 몇 문제만 좀 풀어보고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고 일단 숙제를 미리 안내 드릴게요. 그 수능 특강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는 사실 미분계수 도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킬러급의 그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야. 아니 별로야. 아주 나였으면 절대 이렇게 안 만들어. 짜증나가지고 무슨 뜻이냐?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20페이지에 있는 54번부터 그 맨 뒤에 있는 64번까지인가요? 반드시 풀어야 할 주요 기출. 요게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각각의 어떤 극한식이나 각각의 뭐 주어진 조건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탁탁 쳐낼 수 있는 수준으로 연습이 돼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것은 이쪽 파트는 수능 특강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 알았지? 수특 문제는 사실은 좀 글쎄 좀
딱히 응용해서 나올까 싶은 문제들이 많다. 알았죠? 그래서 그걸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랑은 일단 몇 번을 좀 볼 거냐면 수특 문제는 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단 56번 동그라미 하나. 얘들아 다음 시간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두 문제만 보고 끝내려고. 그 다음에 우리 63번 하나. 그리고 요 63번과 관련된 주제가 62번, 6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62, 64는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6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히 살펴볼게요. 일단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난 더워. 에어컨 좀 틀게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극한식이어도 꼴팍부터 하면서 또 분모의 1차식 인수 개수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쪼개주면 좋을지 또는 뭘 의미하는 식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극한이 뭘 의미하는 건지는 알겠습니까? 당연히 분모는 0으로 갈 거고요. 그치? 이거는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당연히 0으로 가겠고요. 그죠? 자, 그럼 얘들아, 얘 x는 k로 갈 때 x-k가 딱 보이니까 분자를 k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분자를 k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해서 k 지역에서의 미분계수값 계산해 주시오. 그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일단 당연히 0분의 0꼴일 거니까 뭐 이건 써놔야죠. 2k 제곱 fk라는 친구가 fk의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식 자체는 2x제곱 fx를 미분해 주시면 되는 거야. 어차피 얘는 미분해봤자 날아갈 거 아니야. 상수라서. 그쵸? 이건 상수니까. 그럼 이거 여러분들 곱미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4x fx 더하기 2x제곱 f'x. 맞아요. 그러면 이제 k 넣어주시면은 4k fk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 2k제곱 f'k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좌변의 극한식의 의미를 딱 적어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바로 보이지?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보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0분의 0꼴이고요. 그럼 이제 리미트 x는 k로 갈 때 x-k 분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분자를 미분해서 k 집어넣어 두세요 라는 소리겠죠? 그쵸?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거 미분하면 날아가는 거고 이 친구 여러분들 미분해주면 되잖아. 이거 미분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니네 2x 더하기 3의 제곱 이런 거 미분 잘하잖아. 그치? 2에 2x 더하기 3 해주고 안쪽 친구 뭐 해줘? 한 번 더 미분해서 2 이렇게 써주는 거 맞지? 그대로 해.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EFK 그리고 F'K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알지 여러분. 그래도 F의 제곱 미분할 줄은. 이게 사실 미적분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잘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못한다? 그럼 이거 그냥 암기한 거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는 있다라고 믿어요. 혹시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써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fx의 최소값이 17이래매. 그러니까 f는요 절대 0이 되는 순간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 지워줘도 되죠. fk는. 절대 0이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뭐야? fk는 2k 제곱이군. 이렇게 하나 얘기해 주신 거죠. K 지역에서의 함수값은 2K 제곱이 돼줘야 된다. 뭐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요, 이게 2FK, 그 다음에 F'K, 이거니까, 자, 이제 정리합시다. FK가 2K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요거 일단 이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여기 2K 제곱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항을 할게. 그럼 여기 4K 제곱인데 여기 2K 제곱이니까 이쪽으로 이항하면 2K 제곱 F'K 괜찮죠? 여기 2K 제곱 넣었다고. 그럼 4K 제곱이잖아. 여기 2K 제곱 이렇게. 괜찮지? 응. 그게 누구랑 같아? 4K FK니까 2K 제곱 넣어줘. 그러면 8K 세제곱. 괜찮아요? 그러면 F'K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4K 이렇게 되겠죠. 자,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FK라는 친구는 2K 제곱이라는 친구가 돼줘야 되면서, 동시에 F'K라는 친구는 뭐가 돼주시면 돼? 4K가 돼주시면 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주는 그 K가 몇 개여야 된다? T랑 마티여야 된다. 이 소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봐. 자, 얘랑 얘를 이제 동시 만족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식을 보니까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 이 두 개를 딱 보니까. FK랑 2K 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건 FX라는 친구랑 2X 제곱이 서로 같아졌다 이 소리죠? 맞아? 이 참수와 FX의 교점들을 우리가 K라고 인식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런데 그 교점 지역에서 미분계수값이 뭐가 돼줘야 된대? 4K가 돼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얘 보세요. 이 친구 미분해주면 4X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에도 이 녀석의 미분계수랑 같아져야 된다는 소리니까 접해줘야 된다 이 소리인 거 맞아요? 제 말 이해돼요? 다시 우리 FK가 2K 제곱이니까 요거를 볼 수 있어. 그럼 요거는 단순히 너네 둘의 교점을 살펴봐 이 소리야. 맞아? 너네 둘의 교점.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만족을 해줘야 된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fx 미분한 게 F'K. 근데 이 참수 미분했을 때도 4x라서 K 지점에서 미분계수 4K. 그러니까 이 참수의 미분계수랑 이 친구의 미분계수가 또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두 녀석이 만났는데 미분계수까지 같아졌다는 건 접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접했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 참수 2x제곱이라는 친구와 내가 그리는 이 fx라는 친구는 단순히 두 점에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두 점에서 어때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해줘야 된다 이 소리라고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그랬을 때의 그 접하는 접점을 T라고 하자 이 소리잖아.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끝났어요. 왜? fx라는 친구에서 2x제곱이라는 친구를 뺀 함수는 마t에서도 접하고 t에서도 접하니까 x 플러스 t의 제곱, x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잖아. 어려워? 안 어렵지?
그치? 다 이해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안 쓴 조건 뭐야? fx의 최소값이 17이다라는 것까지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t값만 결정해주면 끝나죠. 됩니까? 그래서 t값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fk가 2k제곱이다. k 넣었을 때 2k제곱이 나온다. fx는 2x제곱이랑 만나는 k들을 살펴봐라. 그런데 문제는 우연히도 그 지역에서의 이 친구의 미분계수와 이 친구의 미분계수가 같다. 이 소리니까 K지역에서의 접선 기울기도 서로 같다. 접한다. 이 소리지. 됐죠? 그래서 TT에서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극한들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친구들 0분의 0꼴인 게 인식되면 미분계수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연습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로 넘어가서 마지막 63번 문제.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요거는 선행반 때도 풀어봤던 문제긴 한데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알았죠? 자, 지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치면 나갈게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막 그런 거 저번에 이거 선행반 때 풀어봤던 문제인데, 여기서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선생님, 그렇다고 해서 이거 2K제곱을 한 방에 약분하면 안 되죠. K가 0일 때 따로 봐야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문제 안 읽은 거죠? T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K는 절대로 0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린 거예요. 그치? 그걸 또 묻더라고. 그러니까 조건을 좀 잘 보세요. 뭔 소린지 이해되지? 여기서 2K제곱 이렇게 날릴 수 있었던 건 K가 0이 아니니까. T가 0보다 크다 그랬잖아.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우리 숙제 이거 다 풀어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게요.